하루의 쉼표 소피반의 힐링 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소피반의 힐링 튜브 같이 와주셔서 이야기 나눠주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요. 이거 우리 제가 요즘에 계속 올리고 있어서 거의 실시간 생방송 약간의 시차만 있을 뿐이지 그런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하루의 쉼표 이 힐링 튜브 올리면서 일상의 권태기를 극복하는 나만의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댓글을 또 한 분이 이렇게 따뜻하게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분 거 읽으면서 오늘 얘기 시작해 볼까 해요. 그 아이디가 강짱 C4Z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유튜브 이렇게 댓글 남기면 이렇게 아이디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선생님 이 영상은 몇 번 더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감동 포인트예요,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러 주시는 거 있잖아요. 예,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를 많이 알려 드리고 많이 드렸나 뭐를?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단순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받아가셨던 분들이라고 자꾸 그러시니 이제 이분들의 마음이 넉넉해서 아직까지도 저를 이렇게 배움에 있어서 "많이 배웠습니다."라는 뜻의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불러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남겨 주신 게 맞아요. 내가 절대 안 할 것 같은 거, 그런 작은 생각의 전환이 삶의 작은 행복 같아요. 저도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찾아봐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힐링 튜브 열고 내내 안 하시는 게 서운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으셨네요. 예전보다 훨씬 뭔가 편안해 보이세요. 예, 맞아요. 이게 한풀 막 확 휘몰아쳤다가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정신이 들랑말랑 하다 또 '정신 차려야지.' 막 이런 순간들이 많이 오면서 이 힘든 시기가 저한테 오히려 약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또 저 같은 이 시기를 겪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 스스로 봤을 때 '이 계기가 없었으면 뭔가 여러분들과 더 대화를 나누기에 되게 밋밋하지 않았을까? 재미없었겠다.'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이분이 이 저도 40 후반으로 가는 중인데 요즘 처음으로 '행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뭉클해요. 우리 다 그렇죠. '행복하고 싶다.' 큰 행복은 신이 주는 거지만 작은 행복은 내 손 안에 있다라는 말이 있대요. 그런 와중에 이 영상을 보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도 잠시 잊고 있던 이렇게 남겨준 댓글 중에 행복은 신이 주는 거지만 작은 행복은 내 손 안에 있다. 이 말 또 한 번, 예, 이렇게 새겼습니다. 근데 큰 행복이든 작은 행복이든 저는 이렇게 잔잔바리로 쭉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디선가 들었는데 행복이 이렇게 크게 멀리 있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느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주 느끼는 그 빈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쪽이에요. 자주 행복을 좀 느껴봐야 '아 뭐가 행복하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매일이. 그래서 이분이 주신 말이 참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참 세월이 이렇게 지났어요. 저희 아이들 아기 때 육아하면서 자유롭지 않을 때 소피만 영상으로 힐링했었는데 벌써 11 살이 됐네요. 허걱. "건강하시고 자주 뵐게요." 이렇게 남겨 주셨어요. 그러니깐요, 여러분. 제가 힐링 튜브 다시 돌아와서 그 개국 방송 공식적인 방송을 할 때 여러분 어느새 이게 10 년이 지났더라고요, 유튜브를 한 지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저 이렇게 식탁 같은 데다 두고 막 어리버리 그래도 참 재밌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힐링 튜브 다시 오기 시작한 지 일 주일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고때 기분이 자꾸 나요. 그래서 '아 좋다.' 이렇게 진솔하신 분들 몇이 안 되더라도 지금 이제 보시는 시간이랑 남겨 주시는 댓글이랑 한두 분이라도 더 와 주시면은 그게 저의 정말 소소하지만은 큰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댓글 남겨 주신 분 강짜 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댓글을 읽다 보니깐 제가 또 든 생각이 우리가 40 후반 뭐 그리고 50 이렇게 줄로 넘어갈 때 물론 연배 있는 인생의 선배님들도 계시지만은 그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불혹의 나이 그리고
또 지천명 뭐 이런 거. 이게 옛날 말처럼 고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엄청 뭔가 뭐 어린애보다도 이게 내 껍데기는 어른이고 인제 막 어른이 아니라 인제 노화가 시작되는 이런 나이인데도 뭔가 막 휘몰아치는 그런 기분들이 있잖아요, 중심을 잘 못 잡고.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마치 이렇게 술을 마시고 깨고 싶은데 자꾸 "일어날라." 치면은 이렇게 또 해롱거리고 "일어날라." 치면은 해롱거리는 그 기분이 있어서 그때 맑은 물을 계속 마셔야 됐던 그 기분이 있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음. 기억이 잘 안 나시면은 첫 방송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중에 그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렇게 좀 휘청거린다 싶을 때 정신 차리려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이렇게 약처럼 그때 취한 기분에 맑은 물처럼 계속 마셨던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유튜브 여러분 많이 보실 텐데 저도 그때 정말 엄청나게 유튜브를 봤어요. 그래서 그때 그 너무 좋았던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의 채널을 소개시켜 드려 볼까 합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저 청취자분들은 5 손가락 안에 꼽히기 때문에 광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광고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대놓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어떤 오해도 하지 말아 주세요. 그 채널 중에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종교를 막론하고 성인 있으시잖아요. 인생의 그냥 인간들의 이런 풍파, 속세의 이런 인간살이에 대해서 정말 성인 군자답게 우리를 달래주고 더 공감을 크게 해 주고 품어 주시는 분들, 때로는 따끔하게 내가 어른인데도 누군가 잔소리해 주거나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람이 없을 때 딱 고런 충고 이런 걸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첫째는 저는 법륜 스님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한인 교민분들 중에 법륜 스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이 시대의 어르신이라고 그렇게 불러 드려도 부족하죠. 정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알고 보면 참 이런 고뇌들이 하찮고 단순하게 풀릴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스스로 들들 볶으면서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잊어서 또 그 실수와 고뇌를 반복할 때 법륜 스님께서 해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 정말 너무너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제가 어떤 영상을 추천드리기보다는 여러분이 우리 살면서 겪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예를 들면 리아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사춘기 자녀 요렇게만 찾아도 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문제 뭐 이런 거보다는 나 부모로서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하면서 예 쪼끔 더 한 개인이 성숙해질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법륜 스님을 꼭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여기에서 종교를 막론하고 저는 정말 지금은 우리가 한약, 양약 가릴 때가 아니야. 그냥 몸에 좋으면은 빨리 건강해져서 일어나서 다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예, 두 번째도 또 종교계에 이분은 천주교 황창현 신부님이 계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은 정말 득도에 달하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추천드렸던 법륜 스님 그리고 황창현 신부님 두 분 다 말씀에 정말 촌철살인하고 우리가 뼈 깊이 느끼는 거 공감하는 거가 있지만 되게 유머가 살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좀 복잡한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싫어하는 거 되게 많아. 근데 좋아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복잡한 생각을 하면은 그냥 다 단순화 시켜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그 유머 한 번으로 복잡한
그 막 꼬여 있는 문제들을 한방 웃음으로도 콱 풀어주는 그런 명쾌함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한번 팡 웃고 나면 이게 그냥 웃고 털털 그냥 털어버리면 될 걸 뭘 그렇게 나 혼자서 놓지 못해서 안달이었나 이런 생각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법륜 스님과 황창현 신부님을 정말 이 말씀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분이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키시면은 많이 보실 분들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김창욱 그분은 방송을 뵀을 때 다 교수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학계에 계셔서 더 그런 것 같은데 김창욱 그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라고 불러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제 힐링 튜브 초창기 영상에서도 이분의 책을 소개시켜 드렸던 때가 있었는데 말씀을 차분하면서도 재밌으면서도 굉장히 저는 다가왔던 게 다른 누구의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당신의 정말 겪었던 막 슬픔, 힘겨움, 고생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나의 약점, 힘든 거 이야기하다 보면 나랑 가까이 있는 가족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또, 어,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또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김창욱 이 선생님께서는 과감하게 얼마나 솔직하시면, 그런데 이 솔직함의 목적은 본인처럼 아프거나 슬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고 싶다라는 그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창목 선생님 방송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 분은 요즘 이호선 교수님이라고 이분도 그렇게 많이들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책 소개시켜 드릴 때 이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입담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날카롭게 문제를 딱딱딱 객관적으로 짚어 주시거든요. 근데 저도 수업할 때 계속 이렇게 어떻게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휘가 좀 그래요. 그래도 참고 들어 주세요. 징징거리는 스타일을 제가 참지를 못해요. 이렇게 어른인데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도 이렇게 좀 그런 게 습관적으로 붙어 있으면 저는 그걸 따끔하게 계속 듣지 못하고 좀 '현실을 직시하게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때로는 그렇게 좀 카리스마 있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 이호선 선생님의 좋은 점도 문제점이 있으면은 따뜻하게 웃으면서 받아 줬다가도 남들은 솔직히 이런 말 하기에는 너무 좀 그래서 애둘러 말하고 막 이러잖아요. 저도 그럴 때도 있는데 솔직히 안에서는 막 답답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을 해 줘야지만 이분이 문제를 인식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야 더 좋아지고. 그런데 이 이호선 선생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원시원해요, 이 선생님 뵈면은. 그래서 이호선 이 선생님도 특히 부부 간에 그리고 자식 간의 가족 문제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잘 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튜브 채널에 이 선생님 성함만 쳐도 여러 가지 주제로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분은 김기석 목사님. 이분이 같이 계신 그 채널의 이름이 잘잘법이에요. 잘잘법. 그래서 한번 또 링크나 그 돋보기 있는데 검색창에 쳐 보시면은 바로 나올 텐데 어 저는 솔직히 문학도이신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너무너무 깊이 있게 어떤 글에 대해서도 인생을 녹여서 잘 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아주 쉽게 이해가 되면서 그거를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풀어서 또 마음에 스미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렇게 잘 우리 사람이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들은 선에 진짜 그 빛이 뒤에서 비친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는데 저는 김기성 목사님 뵐 때마다 참 같이 마음이 선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부끄럽지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린 분 외에 뭐 김미경 선생님도 계실 테고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다 언급은 못 드리고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한참 갱년기를 인제 '어 나 왔다, 왔다. 이분이 오는 건가 아는 건가.' 막 이렇게 헷갈리면서 헤매일 때 일단 신체적인 증상이 뭐가 있었냐면요. 오십견 이런 거 그거보다 더 빨리 나타난 게 있어요. 여러분 느끼실 것 같은데 불면증에 저는 시달렸어요. 불면증이 어떻게 오냐면 한 하루 일과 끝내고 11시 쯤에 잠이 들면은 11시 한 12분, 15 분도 못 자. 12 분쯤에 깨요. 그리고 또 뒤척이다가 또 어떻게 잠이 든 것 같은데 일어나 보면 12시 한 3 분. 이런 애매한 시간에 한 1 시간 간격으로 막 깼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잤다 싶은데도 뭔가 불안함만 깨고 '이때 내가 뭐를 해야 되나? 미라클 모닝이라고 4시 반에 일어나라고 하는데 나 아침 수업하려면 힘든데. 나 아침에 통역 나가려면 이게 정신이 몽롱할 텐데.' 이런 스트레스에도 시달렸고요. 그때마다 제가 이 잠들기 억지로 잠드는 것도 힘들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이게 힘들어서 약도 먹어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별로 크게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해 봤는데 운동하면은 기분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크게 내 안에서의 변화는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근데 지금은 느껴요. '아 그때 그래도 운동을 해서 다행이다.' 이런 것들. 말씀드린 것처럼 불면증에 시달릴 때요. 맹숭맹숭 눈 뜨고 쓸데없는 생각이 나를 해치기 전에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미리 이분들의 말씀을 틀어 놓고 잔다거나 아니면 새벽에 중간에 깰 때 이렇게 이분들 걸로 그냥 아예 정해서 듣곤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깰 때도 딱 이분들 중에 말씀 듣고 싶은 분들을 이야기를 골라서 이제 저는 들으면서 깨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내 고민이 내 정말 친한 친구라고 해도 말하기 되게 그렇고 동료한테는 더 말 못하잖아요. 이게 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그 선 아시죠? 그래서 내 얘기를 털어놓기가 되게 그럴 때가 있어요. 형제는 더 말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위에 오빠가 있는데 정말 친했거든요. 그래도 결혼을 해서 따로 살다 보면은 이게 어린 시절에 그런 뭐 오빠, 여동생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점점 어쩔 수 없이 멀어지는 게 정상이기도 하죠.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물론 참 가장 큰 베스트 프렌드 이자 또 왼수 큰아들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도 힘겨움이 있어서 같이 나누면 좋은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좀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징징거리는 거 싫어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말을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분들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려고 내 머리가 뭔가 찌꺼기와 때가 마음에도 그런 심란함이 끼어 있을 때 맑은 물이 되어 주셨던 말씀들이 바로 이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좋고요. 좋은 말씀을 또 듣는 걸 즐겨 하시는 분들께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각본 없고 작가님 안 계셔서요. 제 맘대로 가요, 여러분. 같이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 바이.